금요일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8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4.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장대 모양의 음봉을 출현을 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미국의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물가 상승,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562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의 매도가 1조가 넘어갑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주식 친화 정책,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실망스럽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를 보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역시 하락 양상을 보였고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심이 증폭된 금요일 하루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다 파란색 점들이잖아요. 일부 빨간색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럽 역시 프랑스와 독일의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파란색 가운데서도 가장 진한 것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하락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 전체의 약세 분위기가 강했다. 일부 오른 국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 어쨌든 공표했던 관세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사라지면서 오히려 금리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금리의 불안감마저 작용을 하면서요, 전반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심,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땐 제약 바이오 쪽에 하락세가 강했는데요. 셀트리온은 4.25% 하락세를 보이고 삼성바이오 역시 3.09%, 유한양행은 4.57%, SK바이오팜은 4.9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의학 쪽에서 낙폭이 컸던 것은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시한을 주면서요,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런 부분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에서는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서한 발송 관련 설명 및 회사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죠. 특히 60일 이내에 약가 인하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서한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요, 최혜국 약가 메디케이트를 적용해라, 그리고 신약 출시 시 최혜국 약가를 보장해라, 해외 수익 일부를 미국 환자 및 납세자에 환원시켜라, 최혜국 가격 기준으로 직접 구매 제공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에 약가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 셀트리온 회사 측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미국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처방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두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목표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셀트리온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최혜국 약가 정책을 통해서 고가 의약품이 인하될 경우에는 처방집의 오리지널이 우선 등재되는 환경에서 바이오 시밀러와의 직접 경쟁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PBM을 포함한 미국의 유통 구조의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물론 현재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가격이 약가가
아주 낮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리지널들이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요.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현재 시점에서도 좀 더 약가를 인하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여기서도 더 약가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요.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수혜로만 생각하기도 좀 그런 것이죠. 일부 부담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셀트리온은 이미 대비를 다 해놓은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관세 리스크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미국 현지 공장의 인수가 완료가 되면요. 내년 4분기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국 공장 인수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7월 29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전략을 통한 공급망 재편 본격화 이런 제목 하에서요. 셀트리온은 미국 생산시설 인수로 관세 리스크 선제 대응, 매출 성장 기반 확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보시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요. 현지 생산시설 인수를 통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인수 개요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DS 원료의약품부터 해서 DP 완제의약품까지 일원화하여 원가율 개선 효과는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5가지의 효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율 개선 효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면요. 자금 조달 그리고 리스크 요인인데요.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리스크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인수 이후에 미국 내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있다 이렇게 봤죠. 하지만 관세 회피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구조적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내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부담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CMO 계약 종료 이유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CMO 요 사업은 인수를 한 이후에도 5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5년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5년 후에 50% 정도는 다시 CMO를 계속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바이오 시밀러 생산 비중을 늘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5년 후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 및 운영비 즉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부담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점이 더 크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재 요인인 트럼프의 약가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100% 수혜다 이런 측면으로 보기도 조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 4조 2460억, 영업이익은 1조 2320억을 전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많은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평균치보다 영업이익에서는 좋은 전망을 삼성증권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요.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컨센서스로 볼 때 상반기는 일단 나왔잖아요. 하반기의 매출액은 약 2조 4,576억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비해서 36%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1조 1,303억이 예상치인데요. 상반기에 3,919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7,384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상반기에 비해서 88%나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역시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역시 금요일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자사주는 24,000주대 매수였고요. 공매도가 7만 주로 늘어났긴 했지만 큰 증가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9억의 매도에 불과하고요. 기관들이 143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거래량의 뚜렷한 증가는 아니잖아요. 소폭의 증가이긴 하지만 평소의 거래량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음봉을 맞으면서 크게 하락했지만 거래 증가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5,200주 정도의 매도였죠. 전날인 목요일날 37,000주 매도를 하고 금요일은 오히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투시는 7월 18일부터 해서 연속적인 매도 공세를 보이면서 금요일 매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역시 쭉 매도를 하다가 목요일날 약간 매수로 바뀌는 척 했지만 금요일 다시 매도 공세를 보이고 만 것이죠.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우리가 악재 요인은요. 결국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코스피 제약, 코스닥 제약의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하락세로 나오는 경우가 강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의외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리도 인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한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부분 또한 앞으로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금요일 시장의 직접적인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특히 셀트리온한테는 조금 트라우마 같은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은 개인 주주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부 또 오해가 있기도 하죠. 셀트리온의 개인 지분이 60%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의 비중은 33.8%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터무니없는 60%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심도 생각보다는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8월 6일 날 반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분율의 변동 사항을 또한 확인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쨌든 금요일 약세는 이러한 세 가지 악재들이 모두 작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 요인들이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고요. 불확실성으로선 여전히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요. 시장 전반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역시 오르락 내리락 등락 과정에 조금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들이 다음 주에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들을 보자.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셀트리온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셀트리온의 하반기에 대한 실적 펀더멘탈의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측면을 보시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